안녕하세요. 박연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70이 조금 넘었고요. 작년 이맘때쯤 미국 생활 정리하고 부산 해운대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0년 만에 귀국입니다. 처음 미국으로 떠났을 땐 그냥 먹고 살려고 갔죠. 아내랑 둘이 몸 하나만 달랑 가지고. 처음 도착한 건 캘리포니아였는데 처음 몇 년은 진짜 말도 안 통하고 돈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야말로 생존이었죠. 근데 시간이 쌓이고 사람을 만나고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 세탁소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어떻게든 굴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세월이 훅 지나갔고 이제는 은퇴 연금 2,000달러 정도 받게 됐고요.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었어요. 미국도 물가는 올라서 앞으로도 계속 살긴 빠듯하겠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결심했죠. 그래, 이제 한국 가자. 근데 그 결심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자리에 살면서 만든 인간관계, 익숙한 언어, 병원, 보험, 습관까지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왜 해운대냐고요? 제가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너무 시골 들어가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해운대는 병원도 많고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바다가 보이는 동네잖아요. 그게 저한텐 참 좋았어요. 복잡한 생각, 힘든 기억, 그런 게 파도 보고 있으면 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해운대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하기 전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물가 싸니까 연금 2,000달러면 넉넉하게 살 수 있다더라. 솔직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거기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혼자니까 더 괜찮겠다 싶었죠. 해운대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아파트 구했을 땐 이야 진짜 싸다 감탄했죠.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금액이잖아요. 집도 괜찮고 동네도 좋고 편의점도 가깝고 시장도 가깝고 병원은 걸어서 10분이면 수십 개가 있고 지하철은 공짜로 탈 수 있고 이쯤 되면 진짜 호화 생활이네 싶은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휴대폰 요금, 인터넷, 보험료, 교통비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200만 원 훌쩍 넘는 달도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생활비라는 게 단순히 식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옷 한 벌 사려 해도 돈이고 병원 조금만 자주 가도 약값에 진료비에 그렇다고 다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한국은 또 묘하게 밥이나 한 끼 하자 하는 문화가 있어서 사람들 만나면 지출이 생겨요. 미국처럼 각자 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접하고 챙기고 그게 또 은근히 부담이더라고요. 연금이 2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는 그냥 겨우 맞춰 사는 수준입니다. 누가 보기엔 제가 여유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호화 생활이 아니라 균형 잡기 어려운 생활에 가까워요. 그래도요, 제가 이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이 나이에 병원비 걱정하면서 혼자 집에만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긴 병원도 많고 무릎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어르신 이리 앉으세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는 간호사들 목소리에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산 해운대 쪽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예요. 신축은 아니고 지은 지 한 20년 된 건물인데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입니다. 처음 한국 돌아와서 집 구할 때 이 정도 조건이면 진짜 싸다 싶었죠. 미국에서는 보증금 1,000만 원은 꿈도 못 꾸고 월세도 이 정도면 차고 딸린 아파트도 못 구해요. 그래서 완전 득템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겨울엔 난방비 포함해서 관리비가 10만 원 넘는 경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유지비, 청소비, 경비 아저씨 월급까지 관리비 안에 다 들어가다 보니 생각보다 꽤 나가요. 거기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이건 또 따로따로 나오죠. 여름에 에어컨 좀 틀면 전기세도 34만 원 그냥 나옵니다. 또 하나, 가전이 전부 렌탈이에요.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TV. 미국에서 쓰던 건 못 들고 왔고 중고 사자니 괜히 또 고장 나고 그래서 렌탈로 때웠는데 이것도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인터넷, 휴대폰 요금도 있죠. 인터넷 TV 결합 상품으로 4만 원대. 휴대폰은 요즘 저가 요금제라지만 그래도 23만 원씩은 기본이에요. 이런 게 다 합쳐지면 사실상 50만 원짜리 집이 아니라 매달 8,090만 원 나가는 셈입니다. 게다가 식비, 혼자 살다 보니 밥을 해먹기보다 사먹게 되는데 요즘 외식 물가도 장난 아니잖아요? 김치찌개 하나에 9,000원, 냉면은 기본 만원, 3번 외식하면 3만 원이에요. 그래서 느꼈어요. 한국은 살 집은 싼데 생활은 비싸다. 특히나 저 같은 외국 생활 오래 한 사람은 초기 정착에 드는 돈도 무시 못하죠. 침대도 사야 되고 이불, 수건, 그릇, 냄비 하나하나 다 사야 되거든요. 월세 50만 원이면 괜찮다는 건 맞지만 그 외에 드는 비용까지 다 감안하면 생각보다 빠듯하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로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의료비였습니다. 미국에 있을 땐 병원 문턱 넘기가 정말 무서웠어요. 보험이 있어도 디덕터블이니 코페이니 하면서 진료 한 번 보면 10만 200불은 우습게 나가고 검사라도 하나 들어가면 우편으로 날아오는 청구서 보고 식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오니까요. 진료비가 1,500원이에요. 처음 듣고는 저도 설마 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동네 내과 가면 접수하고 혈압 재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약 처방까지 다 받고 나오는데 진료비가 4, 5, 0원. 약값까지 합쳐도 한 달 1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이건 진짜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게다가 병원이 엄청 많아요. 제가 사는 해운대만 해도 걸어서 5분 거리 내에 내과, 치과, 안과, 한의원 없는 게 없고 심지어 대학병원급 종합병원도 버스 타면 15분 거리에 있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갔는데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받는데도 보험 덕분에 본인 부담이 거의 없더라고요. 치과는 좀 달라요.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는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큰 치료가 들어가면 부담이 확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보험이 적용되는 기본 진료나 스케일링, 충치 치료는 부담이 덜한 편이에요. 특히 어르신들한테 좋은 게 건강검진 시스템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간단한 검진은 센터에서도 해주고요. 솔직히 병원비 걱정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진료받는 이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미국에 살았던 사람은 더 잘 압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래, 한국으로 오길 잘했구나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 돌아온 지도 이제 1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제일 어려운 건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30년을 미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의 사회 분위기라든지 말투, 대화 방식 같은 게 참 낯설어요. 미국에선 뭐랄까? 누구를 처음 만나도 Hi, how are you?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웃으며 말트고 서로 거리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긴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먼저 다가갔다가 누구신데요? 라는 반응이라도 나오면 마음이 쿡 하고 찔립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인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오래된 모임이 있고 동창회도 있고 가족 모임도 있고 거기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제가 누구 소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런 말 꺼내는 것도 괜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요. 그것도 딱히 마음 맞는 친구 사귀긴 어렵더라고요. 운동하고 정보 듣고 그런 건 괜찮은데 속 깊은 이야기 나눌 사람은 잘 안 생겨요. 언어도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영어는 문제 없고 한국말도 물론 할 줄 아는데 요즘은 또 신조어도 많고 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말끝마다 섞이는 사투리에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괜히 위축되고 내가 외국인 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걸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 거긴 좋은데 살다 오셨네? 하면서 미묘하게 벽을 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 살았으면 돈 많으시겠네요. 이런 말 웃으면서 하시지만 사실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돈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도 매일 산책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더 나눌 사람 없을까? 기웃기웃하는 제 모습이 가끔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솔직히 미국에서 살 땐요. 한국은 싸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특히 식비나 병원비, 교통비 같은 게 미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금 $2,000, 한화로 치면 260만 원쯤 되는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 하고 들어왔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요.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을 훌쩍 넘더라고요. 일단 월세가 50만 원이죠. 관리비, 공과금까지 하면 집 관련 지출만 거의 8,090만 원입니다. 식비는 또 따로예요. 요즘 밖에서 밥 한 끼만 먹어도 김치찌개가 9,000원, 순두부가 10,000원이에요. 그냥 하루 두 끼만 외식해도 월말엔 카드값이 무섭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트 가서 장을 봐도요. 요즘은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고기, 채소, 과일. 미국보다 싼 것도 있지만 오히려 미국보다 비싸게 느껴지는 품목도 꽤 많아요. 또 하나 생각 못한 게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나니까 보험료가 생각보다 꽤 나가요. 월 12만 1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무시 못할 고정 지출이거든요. 그리고 치과 같은 비급여 진료는 진짜 부담입니다. 어금니 크라운 하나 하면 30만 원, 40만 원 우습게 나가고요. 임플란트라도 하게 되면 100만 원 넘는 돈이 확 사라집니다. 교통비는 싸긴 해요. 65세 넘으면 지하철은 무료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자주 움직이게 돼서 택시 타거나 버스 타고 병원이나 모임 가는 비용도 누적되면 꽤 됩니다. 거기에 휴대폰 요금, 인터넷, 렌탈료, 의료비, 잡다한 생필품들까지 더하면 200만 원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이란 건 엄두도 못 내고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서 부럽게 산다며 이러면 참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 좋아. 근데 넉넉하진 않아. 이게 현실이에요. 아껴서 살면 분명 가능하긴 해요. 근데 제가 굳이 한국까지 와서 매일 돈 걱정하면서 살려고 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매달 통장 잔고 확인할 때마다 혼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에이, 한국 와서 후회하시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힘든 점도 물론 있지만 미국보다 확실히 나은 점들도 있거든요. 가장 큰 건 의료 시스템이에요. 진료비 저렴하죠. 병원 접근성 좋죠. 무슨 증상이 있어도 예약 잡고 한 달 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아프면 오늘 가서 진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와, 이건 진짜 한국이 최고입니다. 미국에서 차 없이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여기선 지하철, 버스, 택시 전부 시간 잘 맞춰 다니고 심지어 65세 넘으면 지하철은 무료.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직접 살아보면 실감이 나요. 또 하나, 정서적인 부분이요. 미국에선요, 이웃하고 인사하고 끝이에요.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병원 가는 거. 자연스럽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여기서 늙어 죽으면 누가 챙겨주긴 할까? 그런 걱정이 은근히 컸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형제들, 조카들, 멀리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명절이면 누가 전화 한 통 해주고 아픈 날엔 같이 병원 가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위한 프로그램이 꽤 잘 돼 있어서 가끔씩 강좌 듣거나 체조 모임 나가면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들어요. 그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 말해 뭐해요. 된장찌개, 김치전, 국밥. 미국에서 몇십 불 주고 먹었던 한식이 여기선 몇천 원이면 되니까 그 자체로 행복이에요. 물론 완벽하진 않죠. 그렇지만 왜 한국으로 왔냐 물어보면 저는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미국보다 나아서요. 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덜 외로운 것 같아서요. 요즘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창문 열고 바닷바람 마시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가 바다랑 가까워서 그런지 바람이 참 좋아요. 미국에 있을 땐 늘 바쁘게 일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잠자기 바빴는데 여긴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가끔 혼자 해운대 바닷가 산책 나가요. 햇살 아래 바다 보면서 걷다 보면 아,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혼자 밥 먹는 날도 많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시장 가서 싱싱한 채소랑 생선 좀 사서 된장찌개 하나 끓이고 혼자라도 예쁘게 상 차려 먹으면 그게 참 근사하더라고요.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처음엔 좀 머뭇거렸는데 요즘은 꾸준히 나가요. 같이 체조도 하고 가끔 음악 교실 같은 데서 노래 한 곡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은 아직 없지만 아, 저분은 늘 반갑게 인사해 주시지 하는 얼굴들이 생겨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동네가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엔 근처 도서관에 가요. 요즘은 책도 좀 읽어보자 싶어서요. 미국에 있을 땐 영어 책 읽는 것도 부담이었고 한글 책은 또 귀했잖아요. 근데 여긴 그냥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가득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아닐까요?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그래, 오늘 하루도 괜찮았어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돈은 여전히 빠듯하고 앞으로의 삶이 마냥 쉬울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미국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이유,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요, 가끔 누가 물어요. 한국 살기 힘들면 미국 다시 가고 싶진 않으세요? 이 질문 들을 때마다 저도 한 번씩 고민이 돼요. 왜냐면요, 미국이란 곳이 제 청춘이 다 묻힌 곳이거든요.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애들 키우고 집도 사고 세금도 내고 그냥 제 인생이 고스란히 쌓인 곳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쉽지 않네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 대부분은 이미 다른 주로 옮겼고 가까운 이웃도 하나둘씩 요양원이나 자녀 집으로 갔어요. 그 넓은 땅에서 나 혼자라는 외로움이 너무 커요. 또 하나,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미국 병원비 진짜 감당이 안 돼요.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냥 하루하루 불안감 속에 사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불편하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의지할 구석이 있어요. 진료는 빨리 볼 수 있고
조금만 발품 팔면 마음 터놓을 사람도 생기고요. 그래서인지 미국이 그립긴 해도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까진 안 들어요. 사실 한두 번은 차라리 그때 안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하루에 햇살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길가에 핀 꽃 보면서 오늘도 잘 살고 있구나 느끼는 순간이 오면요. 그 생각이 쑥 들어갑니다. 미국도 고맙고 한국도 고마워요. 그게 지금 제 진심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만족, 작은 감사 잊지 않고 살려고요. 마지막으로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래도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불편한 점도 많은데 후회 안 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불편해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요. 미국에서 살던 마지막 몇 년 돈은 좀 있었어요. 소셜연금도 나왔고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점점 내가 사람이 아니라 숫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병원 가도 은행 가도 마트 가도 모든 게 시스템 속에 있는 느낌. 친절한 말 한마디도 그냥 서비스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반면 한국은요. 불편한 것도 많고 어쩔 땐 지나치게 간섭 같기도 한데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웃이 밑반찬 하나 나눠주고 시장 상인이 이름 기억해주고 지하철에서 어르신들끼리 얘기 주고받는 모습 보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 안 합니다. 이 선택이 쉽진 않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공간보다 사람을 택한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국 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절대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한국이 좋다는 분도 있고 미국이 낫다는 분도 있어요. 그건요, 다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 주거, 인간관계 다 스스로 감당해야 하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잘 알아야 해요. 저는 지금 작지만 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크게 가진 건 없어도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은퇴의 성공 아닐까요? 이런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